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1차 방정식의 풀이 한번 해볼 건데, 결국은 이제 이거를 위해서 앞에 단원들을 차곡차곡 쌓아온 거야. 다항식이라는 것도 이제 배웠고, 다항식을 예쁘게 그 곱셈이랑 덧셈을 생략해서 나타내는 방법들, 그리고 뭐 다항식의 차수 이런 것도 배웠고, 그리고 이제 방정식이라는 건 뭔지 그런 것들을 배운 다음에 이제 1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 거야. 그러면은 이제 방정식이란 것도 배웠는데 1차 방정식은 뭘까?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1차 방정식.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1차 방정식은 뭘까? 그리고 그 1차 방정식이 뭔지를 알고 1차 방정식을 푸는 거. 음. 푸는 게 뭐였어?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는 뭐였지?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건데 1차 방정식이니까 이거는 해가 한 개가 있을 거지.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해 한 개를 구해 주는 거. 그거를 이제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할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번째 학습 목표지. 결국에는 이거 하려고 하는 거고,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냥 주어진 그 방정식을 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떤 서술형 문장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 내가 적절한 미지수를 잡아서 식을 세우고 그걸 해결하는 거. 이게 이 전체 큰 단원의 최종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우리가 배운 것들 간단하게 한 번씩 짚어보고 넘어가자. 일단 먼저 차수가 1인 식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배운 게 다항식이라는 개념이었지. 여러 가지 항의 경계를 수의 부호로 나타내서 이렇게 나열해 놓은 식을 다항식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곱셈을 생략해서 간단하게 나타내고, 이거를 1단원에서 배웠어. 그리고 그 항 여러 개가 덧셈으로 연결돼서 최종적으로 그 덧셈을 생략해서 항들의 단순 나열로 보이는 식이 뭐였다? 다항식이었다. 식인데 수학적인 표현인데요. 수학적 언어를 사용한 수학적 표현인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라고? 곱셈으로 묶고요. 항을 곱셈으로 묶고 그다음에 곱셈을 생략했고요. 그다음에 덧셈으로 연결을 해 놨는데 그 항들끼리 덧셈으로 연결을 해 놨는데 우리는 이제 약속을 한 거잖아. 연산을 곱셈이랑 덧셈으로 약속을 해 버린 거잖아. 당연한 거니까 이제 덧셈까지 그 연결고리인 덧셈까지 생략해서 항들의 단순 나열처럼 보이는 식이 다항식이었다. 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항들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나타냈지?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자, 곱셈이라고 하는 연산자 이런 것들을 다 생략을 해 버렸기 때문에 항과 항 사이의 경계를 그 항의 부호로서 나타내 준 거지.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항은 굳이 플러스다라고 하면 플러스를 쓰지는 않고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를 써 주는데, 그다음부터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항의 부호를 무조건 표시를 해 줘야 거기가 항의 경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음. 그래서 결국 이제 곱셈으로 묶어서 항을 만들고 덧셈으로 연결해 나열한다라고 했던 그런 말들이 이제 좀 와닿을 거고, 다항식의 차수. 그럼 하나의 항의 차수는 알겠는데 항의 차수가 뭐지? 결국은 그 항이 가진 힘의 레벨인 거지. 그래서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 그게 결국은 차수인데, 하나의 항의 차수는 알겠는데 항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렇게 다항식이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 문제에 대한 거였고, 결국은 제일 높은 애가 그 식 전체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어. 왜냐면은 어떤 변화량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문자가 한 번이라도 덜 곱해져 있으면 그 변화량은 무한대로 갈수록 제로에 수렴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곱해져 있는 애가, 한마디로 차수가 하나라도 높은 애가 그 식 전체의 변화를 대표한다. 그 식 전체의 힘을 대표한다라고 해서 다항식의 차수라는 걸 배웠고, 1차식은 결국은 그 다항식의 차수가 1인식이야. 제일 높은 애, 항 중에 힘이 제일 센 애의 차수가 1인 거지. 그지? 그런 게 이제 1차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더불어서 우리는 방정식이라는 것도 배웠고, 방정식은 뭐였냐면은
미지수가 있어야 돼. 등식은 등식인데 등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 앞에서 1 차씩 배웠지. 뭐 2x 플러스 1 이런 거는 그냥 1 차식이야. 그런데 등식은 뭐냐면은 등호를 사용해서 등호의 양쪽 좌변과 우변이지. 등호의 양쪽이 어떤 수량이나 그 무게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거를 이제 등식이라고 했는데 등식이 기본 조건이고 방정식의 등식인데 미지수가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결국은 방정식은 미지수가 있는 등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2는 2다. 이것도 등식이지. 그지? 근데 이건 방정식은 아니잖아. 방정식은 내가 모르는 값 미지수라는 게 있어야 되고 미지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선택적인 참을 만족하는 등식이다. 미지수가 있어야 되고 선택적인 참이고 그걸 만족하는 등식이다. 미지수가 있는 등식인데 선택적인 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1차 방정식은 그러면 뭐냐? 차수가 1인 1차 식은 배웠지 앞에서. 1차 식은 뭐야? 그냥 항중에 제일 힘센 놈이 1인 거야. 레벨이 1인 거야. 그러면은 1차 식이 아니고 1차 방정식. 방정식은 뭐라고 했지? 미지수가 있는 등식이라고 했잖아. 그지? 미지수가 있는 등식. 그런데 그중에서 차수가 1인 거, 그 식의 차수가 1인 거. 그럼 그 식의 차수가 지금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도 있을 거고 우변도 있을 거잖아. 그지? 좌변도 있고 우변도 있을 건데 그러면은 이게 양쪽에 1 차가 있다라고 1 차식이 양쪽에 있다라고 해서 이건 1차 방정식일까? 방정식에서는 변수가 생겨 버린 거지.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다라는 거지. 음. 하나의 식만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고 이렇게 양쪽이 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한다? 우변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 이항이라는 거 배웠어.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스킬 중에 하나 이항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똑같이 더하고 빼고를 하는 건데 이게 결론적으로 봤더니 부호를 바꿔서 등호를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이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어디로? 좌변으로. 좌변에 있는 모든 항을 우변으로 넘겨도 돼. 결국은 판단 기준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쪽에 있는 모든 항을 한쪽으로 나머지 한쪽으로 다 넘겨줘서 동료항끼리 깔끔하게 정리했을 때야. 그지? 방정식은 지금 등호를 사용한 등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겉보기엔 1차식처럼 보여도 양변을 정리하다 보면 동료항끼리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1차항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예가 뭐야? 항등식이지. 항등식은 양변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넘겨서 정리해 버리면 어떻게 돼? 1차항이 사라지겠지. 1차항뿐만 아니라 상수항 모든 게 다 사라지겠지. 양쪽이 같은 모양이니까. 그지? 그래서 정리했을 때 1차항에 x의 개수가 살아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가 뭐다? 한 변으로 몰아서 정리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줬을 때 1차식이 남아 있어야 뭐다? 1차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거야. 결론을 정리하자면은 1차 방정식은 뭐다? 우변의 모든 항을 이항하여 정리할 때 1차식은 0 꼴이 되는 방정식. 왜 여긴 0이 됐어? 한쪽에 있는 거 다 넘겼잖아. 그지?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다 넘겼으니까 한쪽에 남아 있는 게 없겠지.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줬더니 1차식이 남아 있네요라고 하면은 이거를 1차 방정식이라고 해. 그지? 그러면 다 넘겨서 정리했는데 2차식이 남아 있으면 뭐야? 이거는 2차 방정식이고 다 넘겨서 정리했는데 100차식이 남아 있다. 그거는 100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지? 1차식은 0의 꼴이 되는 방정식. 뭐 했을 때 좌변에 있는 걸 우변으로 옮기든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옮기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식은 0의 꼴이 익숙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왼쪽으로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할 때야. 우변의 모든 항을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 1차식은 0의 꼴이 되는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1차식이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용어 하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굉장히 잘 빠뜨리기도 하고 생각보다 이제 신경을 안 써주기도 해. 이런 것들을 초반에는. 그래서 문제에서 항상 뭐에 대한
어떤 문자에 대한 1차 방정식입니다. 아니면 어떤 문자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조건을 주는데 일단은 여기서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건 두 가지야. 첫 번째 이거 문자 그리고 두 번째 차수. 그지? 문자와 차수에 대한 정보를 이미 줬단 말이야 지금 문제에서. 이거를 잘 봐야 돼. 하트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면은 두 가지 정보를 말하는 건데 일단 여기서 하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이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이 식에서 미지수 내가 모르는 수 그 미지수를 하트라고 놓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야. 미지수가 하트인 1차 방정식을 뭐라고 한다? 하트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알겠지? 한마디로 이제 그 식에서 주인공, 미지수, 변수,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다? 하트뿐이다. 이걸 왜 말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조금 응용을 하다 보면은 문자를 여러 개를 쓸 수 있단 말이야. 뭐 A도 쓸 수 있고 B도 쓸 수 있고 X도 쓸 수 있고 Y도 쓸 수 있고. 근데 만약에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다라고 했으면은 X 빼고 나머지 A, B, Y 이런 애들은 다 그냥 상수야. 나머지 문자들은 숫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상수. 문자 앞에 붙어 있으면 개수. 한마디로 그냥 숫자 취급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숫자 취급해서 문자 어떤 아이가 하트가 미지수인 거고 나머지는 모두 숫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지? 이게 첫 번째 정보였고 두 번째 정보는 뭐야? 1차 방정식이라는 거지. 1차 방정식. 문제에서 내가 1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그거를 2차 방정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뭐에 대한 왜냐면 지금 근데 중학교에서는 1차 방정식만 배울 거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응용을 하려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뭐에 대한 만약에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다. 그럼 일단은 미지수가 x인 거고 x에 대해서 1차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식에서 어떤 앞에 문자 a가 곱해져 있고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지금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은 이 식은 문제에서 x에 대한 1차 방정식입니다라고 주어졌으면 x에 대한은 맞는데 지금 x만 미지수인 거를 내림차순으로 잘 정리해 줬지. 그지? 근데 1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이 항 ax 제곱이라는 항은 있으면 돼, 안 돼? 왜? 남아 있는 순간에 뭐야? x 제곱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는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근데 이 식은 문제에서 1차 방정식이라고 했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a가 뭐가 돼야 돼? a가 0이 돼서 a가 0이 돼서 곱해져서 사라져 줘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뭐에 대한 몇 차 방정식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두 가지 의미를 항상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 하트에 대한 1차 방정식 첫 번째 의미 뭐다? 아, 미지수가 하트구나.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하트뿐이구나. 나머지는 다 숫자다. 나머지 문자들은 다 숫자다. 첫 번째. 두 번째, 아, 이거 1차 방정식이구나. 항 중에서 2차 항, 3차 항, 4차 항 이런 게 있다. 표시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걔네들은 무조건 앞에 개수가 0이어서 0 곱하기 뭐 해서 다 사라져 줘야 되는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우리는 이제 1차 방정식이 뭔지에 대해서 알았잖아. 그치? 어떻게 한다고? 어디로 넘기든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왼쪽으로 다 몰아서 넘기라고.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다 이항을 하라고. 그지? 그러면은 다 이항을 했을 때 1차식은 0꼴이 되는 거. 한마디로 1차 항의 개수가 살아있는 거. 1차 항이 살아있는 거. 그리고 2차 항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2차식. 3차 항이 살아있다. 3차식. 3차 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식의 종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4x는 3이야. 3을 이항하면 어떻게 돼? 4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지.
1차식은 0꼴이 됐네. 이거 뭐야? 미지수를 사용한 등식이네요. 미지수를 사용한 등식인데 앞에 식이 뭐다? 동류항끼리 정리해 줬더니 동류항도 없긴 하지만 동류항끼리 뭐 한쪽으로 이제 좌변으로 이항해서 전부 다 이항해서 정리를 해 줬더니 1차식이 남아 있네요. 이거 뭐다? 1차 방정식이다. 음. 두 번째 x-6. 이거 등식 아니지. 등식 아니면 뭐야? 방정식 아닌 거야. 이거는 미지수를 사용을 했지만은 이거는 그냥 최고차항의 차수가 뭐다? 1차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1차식이 되겠지. 그지? 1차 방정식이 아니고 1차식이 되겠지. 방정식은 항상 뭐다? 등식이다. 미지수를 사용한 등식이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는 1차식이 될 거고 세 번째는 7x는 2x-3. 우변에 있는 거 좌변으로 다 어떻게 하라고? 우변에 있는 거 좌변으로 다 이항하라고. 그러면은 7x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다 부호를 바꾸면서 항들이 넘어왔지. 플러스 2x라는 항이고 마이너스 3이라는 항이잖아. 부호를 바꾸면서 넘어오면 되고 는 0이 될 거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5x 플러스 3은 0이 된다. 1차식은 0꼴이 됐네요. 다 동류항끼리 정리해줬더니 1차식이 살아있네요. 1차 항이 살아있네. 그러니까 이거 뭐다? 1차 방정식이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까? 자, 여기 좌변에 x제곱이 있어. 좌변에 x제곱이 있고 우변에도 똑같이 x제곱의 개수가 1인 플러스 x제곱이 있지. 이거 넘어가면서 어떻게 될까? 이항하면서 마이너스 x제곱으로 넘어갈 거고 x제곱과 플러스 x제곱은 사라지겠지. 그지? 없어질 거야. 양변에 같은 게 있다. 같은 모양이 있다. 한 개가 넘어가면서 부호를 바꿔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야, 이거 보니까 등식 맞아. 등식 맞고 미지수 사용했어. 방정식 맞는데 지금 x가 살아있는지 x제곱이 살아있는지 보니까 x제곱이 없어져 버리네. 겉으로 보기에는 막 2차가 있어서 복잡해 보이는데 x제곱이 사라져 버리고 결국은 다 넘기면 뭐만 살아있어? 마이너스 5x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1차 항과 상수항 1차식은 0의 꼴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1차 방정식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2차 방정식 같지만은 결국은 차수가 2인 항들이 차수가 2인 항 x제곱이 사라져 버리더라. 그래서 이건 1차 방정식이다. 그럼 5번은 한번 봐. 개수가 다르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x제곱이 살아있겠네. 어디로 넘겨도 살아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거 넘기면은 x제곱이 살아있을 거고 2x 플러스 2는 0. 한마디로 여기 2차식은 0꼴로 정리가 돼버리네. 그러면 이건 뭐야? 2차 방정식이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식의 종류를 구분을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 등호 있는지. 등호를 사용한 미지수를 사용한 식이 등호를 가지고 있는지 등식인지 한번 보는 거야. 그지? 그래야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 1차 항이 살아있는지 2차 항이 살아있는지 한마디로 다 넘겨서 동류항끼리 정리했을 때 여기가 몇 차식인지를 보는 거야. 몇 차식인지. 몇 차식은 0꼴로 되는지. 그럼 여기가 3차식이면 3차 방정식이 될 거고 여기가 4차식이면 4차 방정식. 여기가 2차식이면은 2차식은 0꼴로 되면은 2차 방정식.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럼 1차 방정식이 뭔지 1차 방정식을 판단하는 방법들까지 배웠고 결국은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 해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방정식의 최종 목표는 해를 구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x에 대한 방정식. 결국은 이제 방정식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미지수야, 미지수. 내가 모르는 걸로 놓은 거. 미지수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건데 x에 대한 방정식이라면 뭐 y에 대한 방정식이라면 그 구해야 될 거는 미지수가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했으면은 이게 미지수라고 했지. 그 문자가. 그지? x에 대한 방정식이라면 내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를 x로 설정한 거고
y에 대한 방정식이라면 내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를 y로 설정한 거고, 한마디로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미지수가 내가 뭘로 정했습니다라는 정보가 주어진 거고, x에 대한 방정식이면은 미지수 x를 구하면 되는 거야. 결국은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미지수지. 보통은 x로 놓기 때문에 x라고 설명을 할게.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x이고, 따라서 나의 최종 목표는 뭐야? 식을 이렇게 뭔가 풀어서, 푼다라고 하는 건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지. 식을 풀었을 때 x는 숫자의 꼴로 나오는 게 가장 깔끔하겠지. 그지? 그래서 좌변에는 항상 등식의 성질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뭐만 남겨 놓는다? x만 남겨 놓으면은 내가 그 식을 풀어서, 그 식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조작을 해서 x만 남겨 놓으면은 해를 구한 거나 다름없겠네. 그지? 그래서 내 최종 목표는 항상 뭐다? 이 최종 목표를 항상 생각을 하고 가야 돼. 좌변에 x만 남겨 놓는 거. 좌변에 x만 남겨 놓는 게 내 최종 목표다. 그리고 우변에는 숫자만 남겨 놔야 x는 뭐입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거지. 음. 그래서 이 꼴로 나타내서 식에서 깔끔하게 x를 보여주는 게 최종 목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식을 조작을 해야 돼. 그러면은 x는 숫자다라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식을 그냥 간단하게만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들을 차근차근 한번 밟아가면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과정은 뭐냐? 괄호를 풀어줘야 돼. 괄호가 있다면은, 괄호가 없는 식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 동료한끼리 계산하기 전에 괄호라는 게 뭐야? 항의 경계를 지어져 버린 거야. 그 괄호 전체가 하나의 항으로 취급하세요 하고, 먼저 계산하세요도 되겠지만 먼저 계산하는 거의 의미가 뭐였어? 하나의 항이기 때문에 먼저 계산하는 거였어. 곱하기가. 그지? 곱하기 더하기 있으면 곱하기 먼저 계산하는데 그 의미가 뭐였어? 곱하기로 연결된 하나의 항이니까 더하기는 항의 경계를 나타낼 뿐이지. 그러니까 더하기를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고 곱하기가 먼저 계산이 되고, 항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야. 숫자가 나와 있을 때도 그런 의미였고, 결국은 식을 괄호로 묶어줬다는 건 뭐지? 그 괄호 하나가 전체의 항입니다. 물론 이제 그 괄호 안을 들여다보면은 여러 개의 항들이 또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 괄호를 묶어줬다는 거는 경계를 지어준 거야. 그러면은 최종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동료한끼리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묶어 놓으니까 불편하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묶여 있는 항의 경계를 먼저 풀어 줘야지. 그래야 동료한끼리 계산을 하지. 알겠지? 음. 동료한끼리 정리하려고 묶여 있는 항의 경계를 먼저 풀어 준다. 한마디로 괄호가 있으면은 뭐 계산해 줄 건 계산해 주면서 괄호를 먼저 풀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최종적으로 깔끔하게 동료한끼리 정리가 되고 x만 남겨야 하기 때문에, 최종 목표는 우리는 요거기 때문에 x는 수이기 때문에 괄호가 있다면은 다항식을 하나의 항으로 묶어 놓은 괄호를 먼저 풀어 준다. 그래야 각 항이 노출이 돼서, 왜 지금 묶어 놨으니까 노출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 이 안에 있는 식 전체가 하나의 항입니다라고 이렇게 또 지정을 해준 거니까 그 풀어 줘야 각 항이 노출이 돼서 그다음에 동료한끼리 정리할 수가 있다. 괄호를 푸는 방법은 3 단원에서 이제 배웠지. 1 차식과 수의 곱셈, 1 차식하고 앞에 수가 곱해진 거, 그지? 그거에서 배웠어. 1 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을 한번 참고하면 되고, 뭐 결론만 말하면 1 차식의 곱해진 수, 뭔가 1 차식이 있고 안에 다항식이 있잖아. 다항식이 있고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각각의 항이 총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게 세 묶음 있습니다잖아. 세 배 한 거니까 각각의 항이 세 묶음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항이 세 개씩 있으니까 분배가 되지. 이렇게 숫자가 분배가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지? 그래서 그걸 분배 법칙이라고 했고, 1 차식의 곱해진 수를 부호를 포함해서 괄호 안에 1 차식에 부호를 포함해서 이게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부호 포함해서 1 차식에 분배를 한다. 음. 왜? 분배라고 하는 게 뭐였으니까? 면 묶음이니까. 세 묶음이었으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3이 아니라 플러스 3 이었으면 세 묶음이 있다라는 의미니까 각각의 항이 세 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면 묶음을 의미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 그래서 분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괄호를 풀어 준다. 그냥 앞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만 있다. 플러스
1차식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럼 플러스 1이 분배가 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차식이 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니까 마이너스가 분배가 되면 되는 거고 플러스 3이 있으면 플러스 3이 분배가 되면 되고 마이너스 3이 있으면 마이너스 3이 분배가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괄호를 풀어주면 돼. 그럼 그거를 한번 참고해서 괄호를 한번 풀어보자. 자, 2 곱하기 x 플러스 3 괄호가 쳐져 있지. 그지? 1차식하고 수가 곱해져 있는데 괄호가 쳐져 있다는 건 뭐라고 했어? 항이 경계가 지어져 있다. 이 전체가 하나의 항입니다. 라고 지정해 준 거라고 했지. 그러면은 지금 x랑 3이랑 이거 빨리 계산해야 되는데 동류항끼리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 지금 항이 묶여 있으니까 항의 경계를 먼저 풀어주는 거야. 괄호를 풀기.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이가 분배가 되면 돼. 각 항에. 지금 안에는 항이 어떤 게 있어? x 플러스 x라는 항도 있고 그리고 플러스 3이라는 항도 있지. 그지? 이 두 개의 항이 플러스라는 연결고리로 생략돼서 이렇게 그냥 각각의 항의 나열로 연결이 돼 있다. 다항식은. 그지? 계속 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플러스 2랑 분배돼서 괄호를 풀어주면 어떻게 하면 돼? 2x 2 곱하기 x 그리고 2 곱하기 3 플러스 6으로 이렇게 괄호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5라는 그냥 하나의 항이지. 그지? 더 이상 뭐 괄호를 풀어줄 건 없어.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고 이거는 뭐야? 이게 지금 하나의 항이잖아. 음, 그지? 마이너스가 있으면 항상 헷갈려 하더라고. 이거를 그 연산자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항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요 전체 항의 부호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 곱하기 x는 뭐야? 마이너스 3x지. 그대로 분배되면 되는 거야. 그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뭐야? 플러스 3이잖아. 그래서 그 결과가 그대로 그냥 부호를 바꾸면서 수는 곱해지면서 그대로 항의 나열로 이렇게 보이면 되는 거고 는 13 마이너스 5x 그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 넘겨서 동료한끼리 계산해주면 되겠지. 지금은 괄호 푸는 거 연습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한번 연습해보고 자 숫자가 어떻게 된다? 분배된다. 숫자가 어떻게 된다? 분배된다. 이 전체를 하나의 항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결국은 이게 뭐다?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3 자체가 그대로 안에 있는 항에 각각 분배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두 번째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 3x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지. 그지? 근데 이게 뭐라고? 하나의 항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뭐야?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잖아. 그지?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그대로 분배되면 돼. 마이너스가 분배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그냥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면 되는 거야. 플러스 x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가 분배가 되면서 이렇게 나오면 되고 12 이런 식으로 괄호를 풀어주면 된다. 자 이제 최종 목표를 향해 가는 두 번째 과정이야. 개수를 복잡하게 줄 수가 있어. 앞에 문자에 같이 달려있는 그 개수를 복잡하게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내가 계산하기 쉽게 조작을 하면 되는지 한번 볼 거고 개수를 계산하기 쉽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어떻게 해라? 정수로 바꿔라 정수로. 내가 계산하기 쉬운 건 소수나 분수가 아니고 정수잖아. 그지? 사실은 이 과정은 소수가 계산하기 편한 아이들은 소수 그냥 계산하면 돼. 분수가 계산하기 편한 아이들은 분수 계산하면 돼. 근데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은 어떻다? 정수가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정수로 바꿔주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굳이 안 바꾸고 싶은 애들은 그냥 계산하면 돼. 근데 만약에 자기가 계산하다가 한 번이라도 약간 정수보다 어려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으면은 정수로 바꿔주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야. 최종 목표는 항상 뭐였어? 항상 기억해야 돼. x는 깔끔하게 여기 그 x의 개수는 1로 만들어줘야 되고 왜? 나는 x 구하는 거니까 3x 구하는 게 아니고 x 구하는 거니까 그지? x는 수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등식의 성질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내가 계산하기 쉽게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를
조작한다. 상수항 포함해서 개수까지 이렇게 좀 조작을 해 주는데 개수를 계산하기 쉽게 조작을 한다. 첫 번째, 개수가 소수일 때 어떻게 하라고? 0. 뭐 0.01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럴 때는 적당한 10의 거듭 제곱을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라. 목표는 뭐야? 지금 개수를 정수로 만드는 거야. 그지? 그러면 0.1이면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고 0.01이면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고. 그지? 소수점 몇 째짜리까지 있는지에 따라서 적당한 10의 거듭 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개수가 분수다. 뭐 상수랑 이렇게 막 분수가 돼 있어. 그러면은 분모를 없애주는 게 난 계산하기 편하겠지. 분모를 없애줘야 개수를 정수로 만들겠지. 그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겠지. 둘 다 분모를 없앨 수 있는 최소의 너무 숫자가 커지면 안 되니까 최소의 공통된 배수를 곱해서 분수계수를 어떻게 한다? 정수로. 분수계수를 정수로 만들어주면 계산이 편해집니다. 그럼 이거 두 개 섞여 있으면 어떡할 건데? 소수랑 분수랑 섞여 있으면은 소수를 정수로 만들기 위한 적절한 10의 거듭 제곱하고 그리고 분모를 다 없애주기 위한 그 숫자들하고 적절한 10의 거듭 제곱하고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지? 10의 거듭 제곱도 해줘야 되고 분모도 지금 어떻게 해줘야 돼? 분모도 없애줘야 되니까 적절한 10의 거듭 제곱하고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네. 그지? 둘 다를 만족하는 걸 해주면 되는 거지 결국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 그지? 등식의 성질은 뭐야? 좌변과 우변의 어떤 수량이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였어.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가 등식의 성질이었단 말이야. 그지?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약에 0.1x 플러스 1이 있어. 0.1x 플러스 1은 0입니다. 만약에 뭐 이런 식이 있었다고 해볼게. 내가 0.1 거슬린다고 여기만 곱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전체에 곱해지는 거야. 좌변 전체에. 왜? 지금 좌변과 우변이 통째로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도 만약에 3을 곱했으면 10을 곱했으면 여기도 10을 곱해야 되고 여기도 10을 곱해야겠지. 그지? 근데 10을 곱할 때 0.1에만 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변화해주고 싶은 변형해주고 싶은 0.1x에만 곱하는 게 아니고 좌변 전체에 10이 곱해진다는 거야. 알겠지? 양변의 식 전체에 동일하게 곱해야 되는 거. 내가 바꾸고 싶은 항에만 곱하는 게 절대 아니야. 바꾸고 싶은 항에만 곱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럼 이제 두 번째 과정도 한번 연습을 해보자. 개수를 계산하기 쉽게 어떻게 해라? 정수로 바꿔라. 최종 목표는 뭐다? 좌변에 지금 x만 남겨주는 거다. 알겠지? 우변에는 숫자만 남겨주는 거다. 이거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등식의 성질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는데 어쨌든 개수랑 상수를 어떻게 만들어라? 내가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정수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개수가 다 소수네. 그지? 개수가 소수일 때는 어떻게 해? 적절한 10의 거듭 제곱을 곱하는데 지금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없지. 그러면은 아빠는 10의 1승 한마디로 10을 한 번 곱한 거 10을 한번 곱해 볼게. 왜? 양변에다가 곱해야 돼. 양변에다가 곱해야 그 평형을 이루고 있는 등식이 그대로 같이 평형을 이루고 있겠지. 는이 뭐야? 같다라는 뜻도 되지만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 식을 등식이라고 했다고 했지.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같이 10을 곱하는 거야. 내가 여기만 곱하는 거 아니야? 내가 0.1x 여기만 곱하는 게 아니고 10을 양변에다 같이 곱해줘야겠지. 0.1x 플러스 0.3은 10 곱하기 1 마이너스 0.2x 어떻게 하라고? 양변의 식 전체에다가 같이 곱하라고. 그래야 평형이 유지되겠지.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해야 평형이 유지되겠지. 그지? 이거 되게 중요해. 그러면 10이 분배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한 자릿수씩 올려주면 되니까
여기는 1x가 될 거고 x 플러스 3, 0.3 곱하기 10이니까 분배는 10이 곱해질 거니까 뭐야? 10 마이너스 2x. 이런 식으로 양변에다가 10을 똑같이 곱했더니 식이 굉장히 계산하기 편하게 됐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과정 뭐다? 소수인 개수를 정수로 바꿔주는 과정.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지, 그지? 왜 양변에 10 곱한 거니까, 양변에 10 나눈 거니까 같은 식이라고 보면 돼. 결국에는 해는 똑같이 나와.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계산하기 쉽게 조작을 하면 되고, 두 번째는 뭐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있네. 이거 10 곱하면은 1.3 뭐 이런 식으로 되지. 그러니까 아빠는 양변에 100을 곱해 볼게. 10을 두 번 곱한 거. 10의 거듭 제곱을 곱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100을 곱해 보면 될 것 같고, 자, 100을 곱하면은 양변에 같이 곱해야 된다고 했지. 1.37x 마이너스 0.12는 100 곱하기 이 식 전체 1.3x 플러스 0.58 그렇게 해주면은 100이 분배가 돼서 137x 마이너스 12는 분배된 거야 지금 이렇게. 0-0.12 곱하기 100 1.37x 곱하기 100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13x입니까? 아니지, 130x지. 100 곱했잖아, 그치? 130x 플러스 58 분배 이렇게 해서 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 내가 10을 곱한 게 아니고 100을 곱해서 개수를 어떻게 했다? 상수를 어떻게 했다? 정수로 바꿔줬다. 그래야 내가 계산하기 좀 편하더라 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건 뭐야? 개수랑 상수가 다 분수네. 그지? 지금 3분의 1 x 플러스 5분의 1은 5분의 3x 마이너스 6분의 5. 근데 나는 이거 뭐 하고 싶어? 분모 없애주고 싶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3과 지금 분모가 뭐가 있지? 3, 5, 6. 3과 5와 6. 이거에 뭐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 양변에 같이 곱해야 분모인 2, 3, 5, 6이 다 사라지겠네. 최소 공배수 한번 구해보면은 공통적으로 되는 게 3, 1, 2, 5 그대로 내려와주고 결국은 최소 공배수가 뭐다? 30이다. 최소 공배수는 30이네.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뭐 곱해줘야 돼? 30 곱해줘야 되겠네. 30. 앞에다가 30 곱해주고 3분의 1 x 플러스 5분의 1은 양변에 똑같이 30 곱해야 돼. 저 식 전체에다가 곱해지면서 분배되는 거야. 마이너스 6분의 5. 그러면 결론적으로 30이 분배되면서 어떻게 돼? 10x 10으로 약분되고 플러스 6은 5, 6, 30, 6, 3, 18x가 되겠지. 18x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각각 분배. 각각 분배. 지금 약분하고 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지금 다 할 수 있는 상태니까 아빠가 그냥 암산해서 한 거야, 이거는. 중간에 과정이 있지. 30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5 해서 약분되고 6, 5, 30이잖아. 그러면 5, 5, 25니까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과정이 다 지금 생략이 된 거고 요거는 이제 많이 계산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 될 거고 지금까지도 충분히 연습했을 거야.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양변에 똑같이 최소 공배수가 곱해진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거는 봐봐. 섞여 있잖아. 3분의 1x 플러스 0.12는 5분의 3x 마이너스 0.3. 음. 나 이거 뭐 하고 싶어? 분모도 없애고 싶고요. 소수도 내가 뭘로 만들어주고 싶어? 정수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일단은 소수를 정수로 만들어주려면 최소 100은 필요해. 그지? 100은 필요하고, 그리고 3이랑 5랑 이것도 없애주고 싶단 말이야. 근데 100은 지금 3을 없애줄 수 있어? 아니, 못 없애주지. 그지? 5는 3을 없애줄 수 있어? 5라고 하는 100은 5를 없애줄 수는 있지. 곱해지면 이건 없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은 다 만족하는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일단은 5로 하면은 20, 3, 1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지? 결국은 최소 공배수가 뭐야? 300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양변에다가 300을 곱해줘야 돼. 3분의 1x 플러스 0.12는 300 곱하기 5분의 3x 마이너스 0.3.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조금 위로 올려서 한번 해볼게. 자, 300이 분배될 거니까 약분돼서 100x 플러스 100만 곱하면 뭐야 여기가? 12지. 그러면은 300이 곱해졌으니까 36이 될 거고, 이거는 60x 60이니까 60x가 아니지. 5, 6, 30, 60 곱하기 3이니까 180x가 되겠네. 180x 마이너스 100만 곱하면 뭐지? 30인데 300이니까 90. 이렇게 300이 각각 분배가 됐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뭐 해줬다? 분수인 계수, 그리고 소수인 상수, 분수인 계수, 소수인 상수를 다 정수로 만들어줬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고, 지금까지 뭐 했냐면은 하나의 항으로 묶여 있어. 내가 지금 동료항끼리 정리할 건데 하나의 항으로 묶여 있어. 그러면은 그 묶인 경계를 풀어주는 거, 괄호를 풀어주는 거 첫 번째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수가 소수나 분수야, 아니면 두 개가 섞여 있어. 그러면 내가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기 편한 정수로 개수나 상수들을 다 바꿔줬다. 이게 두 번째 과정이었고, 이제 정리를 다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음, 조금 더 깔끔하게 내 최종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겠지. 그래서 세 번째 과정은 뭐다? 방정식을 계산하기 쉽게, 내가 결국은 좌변에다가 미지수가 남아야 되고 우변에다가 상수를 남겨야 되니까 일단은 미지수를 왼쪽으로 다 옮기고, 그리고 숫자를 오른쪽 변으로 우변으로 다 옮긴다. 이게 세 번째 해야 될 과정이야. 최종 목표는 뭐다? 미지수의 개수가 1로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일단은 그 전에 미지수를 다 왼쪽으로 옮기고, 다 왼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숫자는 다 오른쪽으로 옮겨.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주는 과정이야.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1차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1차 항들은 다 좌변으로, 상수항들은 다 우변으로. 각각 뭐 해라? 2항 해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결국은 그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2항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 각각 2항 해서 AX는 B, A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왜? 1차 항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지? AX는 B의 꼴로 정리를 한다. 그러고 최종적으로 뭐 하면 되겠어? A 나누면 되겠지. 내가 원하는 건 뭐야? X는 수니까. 그지? 좌변으로 다 미지수 몰고 우변으로 숫자 다 몰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A만 나눠주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에 드디어 도달을 합니다. X는 수꼴로 정리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준 게 결국은 내가 이제
해결을 한 거야. 방정식을 해결을 한 거야. 해를 구한 거고 방정식을 푼 거고. 그지? 첫 번째 어떻게 해라? AX는 B꼴로 정리해라. A는 당연히 0이 아니어야 된다. 나중에 나누기도 할 거니까. 그지? 이 항을 통해서 좌변에 1차 항을 모아서 정리해 주고 좌변에다가 1차 항을 모아서 정리해 주고 우변에다가 뭐 해라? 숫자 모아서 정리해 줘라. 음. 이 항이라는 것이 결국 뭐였다? 등식의 양변에 동일한 수량을 더하거나 빼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결과물이었다. 두 번째, x는 수꼴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양변에 같은 수를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서 좌변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의 개수를 어떻게 만들어준다? 1로 만들어준다. a가 아니고 앞에 1이 돼 있어야 결국은 x는 수꼴로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개수를 1로 만들어주고 이제 좌변은 뭐만 남아있어? 내가 구하려는 x만 남아있고 이렇게 정리하면 결국 뭐다? 내가 원하는 x를 구해낸 거다. 이게 바로 1차 방정식을 푼 것이고 1차 방정식에 뭐 한 거다? 해를 구한 거다. 그지? 이렇게 하면은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1차 방정식은 풀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번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 봐라라고 하는 거야. 목표는 뭐라고? 목표는 이거다. 식을 정리를 하는데 그 목표는 뭐다? x는 수. 왜? 내가 구하는 건 x니까. 이게 목표다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면서 나가야 돼. 자, 방정식 1차 방정식 어떻게 풀까? 어떻게 풀까?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게 뭐였어?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거였고 그 방정식을 조작을 해서 x는 수꼴로 나타내는 거였어. 최종 목표 한번 다시 되새겨 보자. 방정식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다? 미지수다, 미지수. 딴 거 구하고 싶은 게 아니고 미지수 구하고 싶은 거야. x에 대한 방정식이라면은 내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를 뭐로? x로 설정한 거야. 그럼 나머지 다 숫자야. 알겠지? 나머지는 다 숫자로 취급해야 되는 거고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x다. 그러니까 나의 최종 목표는 x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x는 숫자 꼴로 나타내서 식에서 깔끔하게 x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식을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최종 목표야.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성질을 활용해서 실제로 x를 한번 구해보자. 아까랑 똑같은 식인데 이제 괄호를 풀고 뭐 하는 것들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 거야. 자, 일단은 괄호 푸는 건 해봤으니까 금방 계산하면은 2x 플러스 6 괄호 풀어줬어. 마이너스 5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 13 마이너스 5x입니다. 라고 했지. 근데 어떻게 하라고? 1차 방정식 풀 때는 왼쪽으로 x에 관련된 거 다 모으고요. 오른쪽으로 숫자에 관련된 거 다 모으라고. 그지? 내 목표가 이거니까 항상 목표가 이거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지? 그러면은 x에 관련된 거 일단 그대로 놔둬 여기. 2x 마이너스 3x. 왜냐면 지금 다 플러스로 연결된 거니까 항 전체를 그냥 내 마음대로 순서를 변경하면 돼.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지? 2x 마이너스 3x 그대로 놔둘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5x는 이항을 해야 되네 보니까 이사 가야 되네. 부호 바꿔서 플러스 5x로 넘어갔고 그럼 여기 있는 상수 다 넘어가 주면 되지. 기존에 있던 상수 13 그대로 남겨놓고 플러스 6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넘어가면은 플러스 5 플러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상수들 다 넘겼어. 자 x들 왼쪽으로 다 남겼고 그리고 숫자들 오른쪽으로 다 넘겼어. 그지? 그러면은 2x-3x 플러스 5x 뭐야? 역분배 사용해서 계산해도 되고 그냥 숫자끼리 계산한 다음에 x만 나타내도 되지. 마이너스 이게 계산하면 4x가 될 거고 그지? 2랑 5 더하면 7에서 빼기 3이니까 그지? 4x가 될 거고 상수끼리 계산하면은 18 마이너스 9지. 그래서 AX는 B꼴로 나타내진 거잖아, 지금. 4X는 9꼴로 나타내졌는데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X는 뭐야? X는 뭐?
그지?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건 x는 숫자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양변에 4를 나누면 되니까 양변에 4를 나누기 하면은 양변에 4를 나누기 하면 곱하기 4분의 1 하는 거지 결국에는. 그래서 x의 계수가 1이 될 거고 4분의 9가 됩니다. 이게 방정식을 푼 거다. x는 숫자 꼴로 나타내는 게 나의 최종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한번 똑같이 해보면은 3x-x-2 괄호 풀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x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이렇게 3x-x 그대로 놔두고 숫자만 이항하면 되지. 12 플러스 2로 이항했고 그러면 여기는 계산하면 2x는 14 양변에 똑같이 2를 나누면 x는 뭐가 나와? 7이 나온다. 이렇게 방정식을 풀 수 있겠다. 괄호가 있으면 어떻게 해라? 괄호 먼저 풀고 최종적으로 AX는 B꼴로 나타낸 다음에 X 좌변으로 몰고 숫자 우변으로 몰아서 AX는 B꼴로 나타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수의 꼴로 나타내 주는 거. 이 과정들을 보고 있는 거고. 자, 지금 개수가 소수네 어떻게 하라고 했지? 곱하기 소수 첫째 자리까지 소수가 있으니까 곱하기 10 하면 되겠다. 양변에 곱하기 10 해줬더니 아까 뭐가 나왔어? 여기는 x 플러스 3이 나왔고 여기는 10 마이너스 2x가 나왔지. 양변에 곱하기 10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x는 좌변으로 몰아. x 플러스 2x는 기존에 있던 상수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계산하면 3x는 7입니다. AX는 B꼴로 나타내졌네.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라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x지. 그러니까 x는 수꼴로 나타내고 싶으면 양변에 3을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x는 뭐가 나온다? 3분의 7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있네. 그지? 그러면 100 곱해야 돼. 137x 마이너스 12 양변에 100 곱한 거. 이거는 지금 아까 그 두 번째 그 최종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그거랑 똑같은 시기라서 그냥 100을 곱한 거를 지금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빠르게 계산해 보는 거야. 137x 마이너스 12는 100을 곱했으니까 130x 플러스 58. 곱할 때 항상 어떻게 곱하라고? 전체에다 곱하는 거기 때문에 분배돼야 돼. 각 항에 각각 100이 곱해져야 되는 거야. 알겠지? 각 항에 각각 100이 다 곱해져야 돼. 중요하고. 넘겨볼게. 137x, x 이쪽으로 왼쪽으로 몰 거니까 마이너스 130x. 부호 바꿔서 넘어와야지. 이 항이니까. 그러면 기존에 58 남아 있었고 부호 바꿔서 넘어가면 플러스 12. 계산하면 7x는 70입니다. 오, 숫자가 간단해지네요. 그러면은 AX는 B 꼴로 나타내졌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라고? X는 숫자. X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7을 나눠서 X는 얼마다? 10입니다.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해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개수랑 상수가 다 분수네. 분수는 어떻게 하라고? 분모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각각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되고 아까 구했을 때 30 곱하면 됐지. 그럼 30 곱해주면은 결과가 뭐가 나왔었냐? 10x 플러스 6은 18x 마이너스 25가 나왔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다 뭐 하라고요? x 옮겨주라고요. 1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x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고 이거 계산하면 뭐야? 마이너스 8x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1 숫자가 그렇게 이쁘지는 않네. 그지? 뭐 계산 잘못했나? 아니지? 그래서 결국은 AX는 B꼴로 나타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양변에 마이너스 8 나누라고요. 그지? 그러면 x는 8분의 31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내주면 되겠네. 그런데 이 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기려고 보니까 좌변으로 모으려고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고 상수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일단 좀 헷갈리잖아. 그지? 결국은 이제 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A는 B라고 하는 식이 있어. B는 A라고 해도 되는 거지. 그지? 똑같은 말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내가 좀 계산하기 편하게 바꾸는 것도 방법이긴 해. 여기서 18x를 남겨두고 어 x를 우변으로 모으는 것도 방법이지. 그러면 요 식에서 우변으로 한번 모아 볼게. 자, 등호의 오른쪽에 18x가 남아 있었고 10x는 이쪽으로 옮겨갔으니까 마이너스 10x. 그지? 여기에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남아 있었고 25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25.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줘도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돼? 8x는 31. 그럼 결국은 이거나 아니면은 이거나 똑같은 말이잖아. 그지? 어차피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렇게 여기서 마이너스 곱해주면 요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편한 쪽으로 넘기면서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음. 그러고 이제 다음 여기 한번 풀어보면은 결국은 이제 3이라는 것도 없애줘야 됐고 5라는 것도 없애줘야 됐고 100이라는 소수도 한번 내가 곱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아까 300이라고 하는 300이라고 하는 최소 공배수 100과 3과 5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100x 플러스 36은 180x 마이너스 90이라는 식이 나왔고 300을 곱한 거야 지금 300.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해 주면 이것도 봐봐 180x 넘겨서 마이너스 계산하느니 이렇게 넘기는 게 편할 것 같아. 그지? 여기 180x 마이너스 100x x 넘겨줬고 그리고 36 그대로 남겨놨고 플러스 90으로 넘어가면 되지. 그지? 그랬더니 80x 요거 계산하면 80x고 이거 계산하면 126이네. 그지? 그래서 AX는 B꼴로 지금 나타내진 거고 내가 원하는 건 뭐다? 내가 원하는 거는 X다. 그러니까 X는 양변에 80 나누면은 80분의 126. 아까 약간 그 소수 없애고 분수 없애는데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80분의 126 이거 약분해야겠지. 약분 이거 16 곱하기 5니까 2가 4번 곱해져 있고 곱하기 5일 거고 126은 63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되겠네. 그지? 97, 63. 97, 63 곱하기 2. 맞지? 그러면 여기서 생각보다 약분되는 게 별로 없네. 이 하나만 약분되겠지. 그러니까 40분의 약분해봐야 63, 40분의 63 이렇게 최종적으로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겠네. 그래서 x는 숫자 이꼴로 나타내서 x를 구하면 된다. 근데 1차 방정식 풀고 나면은 항상 뭐라고 했어? 한번 대입해서 그 식에 대입해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지. 한번 확인을 해 보는데 40분 x는 40분의 63 내가 맞게 구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문제를 좀 잘못 냈네. 굉장히 복잡하게 했네. 한번 넣어 보자. 맞는지. 그러면은 내가 구한 x가 뭐였어? 40분의 63이니까 3분의 1 x 자리에 그대로 뭐 넣으면 돼? 40분의 63 넣으면 돼. 40분의 63 플러스 0.12가 5분의 3 곱하기 x니까 곱하기 40분의 63 마이너스 0.3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내가 잘 구했나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이거는
약분될 거고 21. 40분의 21 플러스 0.12가 이거는 약분되는 거 따로 없네. 그지? 5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3이네. 그지? 5분의 3 약분되는 거 따로 없고 200분의 189 마이너스 0.3. 내가 제대로 풀었는지 지금 숫자 봤을 때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200으로 맞춰줄게. 이거는 200분의 5 곱해졌으니까 105. 그럼 100분의 10이잖아. 이거는 200분의 뭐야? 24지. 플러스 24. 가. 200분의 189 빼기 10분의 3이니까 곱하기 20 하면은 60. 맞아지나요? 자, 이거 뭐 계산하면 뭐지? 200분의 129. 계산하면 200분의 129. 이거 계산하면은 다행이다. 200분의 189 빼기 60이니까 129. 계산 맞게 잘 했네요. x 잘 구했네요. 이런 식으로 x를 다시 식에 대입해서 내가 맞게 잘 구했는지 한 번쯤 해보는 거, 이런 확인 작업들까지 해야 확실하게 내가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1차 방정식 이제 푸는 거 배웠고, 근데 결국은 푸는 거는 어떤 스킬에 불과하지. 그냥 이 식을 조작해서 내가 x를 구할 수 있습니다였고, 실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였지. 뭐였어? 활용하는 거.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야. 과정은 뻔해. 이 과정을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네라고 생각만 하면 돼. 근데 확인하기 정도는 한번 좀 인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내가 모르는 거 있으니까 그 모르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미지수 정해야겠지. 하트로 정해도 되는데 하트로 적으면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헷갈리지 않게 X로 잡아주는 게 편하고, 문제의 뜻을 이해해서 구하려는 것을 뭐 미지수로 놓는다. 미지수 x로 놓는다. 그 다음에 그 문제의 뜻에 맞게 방정식을 세워야겠지. 말은 너무 쉽지. 근데 그거를 세워가는 과정들을 이제 많이 연습을 해야 돼. 문제의 뜻에 맞게 x에 대한 1차 방정식, 지금 1차 방정식 배우는 거니까 1차 방정식 세운다. 이런 정보들이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세우다 보니까 갑자기 문자가 2번 곱해졌어. 그러면은 지금 1차 방정식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럴 때는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문제의 뜻을 잘못 이해했구나.라고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게 뭔지를 인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어쨌든 방정식을 세운다. 미지수 정에서 내가 모르는 거 구해야 되는 거 정한 다음에 미지수 정에서 방정식 1차 방정식 한번 예쁘게 세워보세요. 문제의 뜻에 맞게 세워보세요. 음. 그 다음에 방정식 풀어야겠지. 푸는 거 앞에서 지금까지 배웠지. 1차 방정식이 뭔지도 배웠고, 방정식은 뭐 이항하고 해서 결국은 최종 목표가 뭐였다? x는 숫자, 좌변엔 x, 우변엔 숫자만 남기는 게 방정식을 푸는 거였다.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한다라고 하는 거고, 1차 방정식은 결국은 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지. 구해놓고 뭐 해야 돼? 확인해야 돼, 확인. 요거 중요해. 내가 제대로 구했는지. 구한 해를 어떻게 방정식에 한번 대입해봐. 거꾸로 대입해서 해를 맞게 구했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야. 물론 문제의 뜻에 맞게 식을 제대로 세웠는지도 확인을 해야겠지만은, 그 확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내가 구한 거를 실제로 집어넣어서 계산 실수하지 않았는지, 답이 똑바로 나오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미지수 세워서 방정식 세우고 풀고 확인하는 거 당연한 과정이야. 당연한 과정. 이걸 다 과정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일단은 여기서는 활용해서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문제를 똑바로 이해하는 거 첫 번째. 어, 약간 한국어를 이해하는 문제인 거지 결국은. 그래서 문제를 똑바로 이해하고 그 뜻에 맞게 식을 세울 수 있는 연습. 문제를 이해하고 뜻에 맞게 식을 세울 수 있는 연습.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보다, 식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당연하게 필요한 기본적인 상식들이 있단 말이야. 음.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돼.
모르면은 식을 못 세우는 경우들이 있어. 소금물의 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물론 문제에서 "혹시 너 모를까 봐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이렇게 내기는 해. 뭐 "소금물의 농도는 뭐 나누기 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에서 뭐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주기는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안 주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들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들을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추가적으로 알아보면 될 것 같아. 뭐 비율이라고 하는 거나 비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뭐 소금물 속도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도형의 성질들 이런 것들은 항상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미지수정하고 방정식 세우고 풀고 확인한다. 당연한 과정인데 결국은 더 중요한 건 뭐였다? 올바로 이해하고 식을 세울 수 있는 연습도 필요하고 기본적인 상식들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단원에서 배운 거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자. 첫 번째 우리가 뭐 배웠냐면은 1차 방정식 배웠고 1차 방정식은 뭐였지? 차수가 그 다항식의 차수가 1인 차수가 1인 방정식이었어. 방정식은 뭐였지? 미지수가 있어야 되고 그 미지수에 대해서 선택적 참을 만족하는 뭐였어? 등식이었다. 등호가 있어야 된다.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등호가 있으면은 양변에 어떤 식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정리를 하다 보면은 한 변으로 몰아서 정리를 하다 보면 1차 항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결국은 1차 방정식은 어떤 꼴로 나타내줘야 돼? 최종적으로 뭐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넘기든 좌변에 있는 걸 우변으로 넘기든 최종적으로 1차식은 0 꼴로 되는 이런 방정식을 뭐라고 한다? 이런 미지수가 있는 등식을 뭐라고 한다?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여기 2차식이 남아있으면 2차 방정식, 3차식이 남아있으면 3차 방정식. 그지? 그리고 한 가지 1차 방정식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말이 뭐가 있었어? x에 대한 1차 방정식. 여기서 두 가지 정보를 얻어야 된다고 했지? 아, 이 식에서는 미지수가 x구나. 나머지 문자는 다 상수 취급해야겠구나. 두 번째, 아, 이거 1차 방정식이구나. 2차 항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완전히 이제 우변을 좌변으로 옮기든 좌변을 우변으로 옮기든 완전히 정리를 했을 때 어떻다? 2차 항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 2차 항의 개수는 0이어야겠구나. 1차구나, 미지수 x구나. 이 두 가지 정보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 조건에서. 음, 그런 것들을 배웠고, 그럼 1차 방정식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푼다는 뭐지? 해를 모두 구한다.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죠.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건 해를 모두 구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해를 구해가는 과정에서 식을 조작할 때 첫 번째는 괄호를 좀 풀어주세요. 왜? 항이 묶여 있으니까 괄호 먼저 풀어주는 거 배웠고 두 번째는 개수 복잡하면 힘들어요. 정수로 만드세요. 개수나 뭐 상수들 이런 거를 뭐로 만들어라? 정수로 만들어라. 정수로 만드는 방법은 소수가 있으면은 10의 거듭 제곱을 곱해서 그리고 분수가 있으면은 그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개수나 상수를 정수로 만들 수 있었는데 두 개가 섞여 있으면요. 적절한 10의 거듭 제곱이랑 분모들의 그 숫자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됐었다. 섞여 있을 때는 그지? 섞여 있을 때는 그 10의 거듭 제곱하고 분모
이 두 가지 다의 최소 공배수. 곱하면 됐다. 그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어 나갈 건데 방정식을 풀어 나가는데 최종 목표가 뭐였지? 최종 목표는 x를 구하는 거니까 x는 수 이꼴로 만들어 주는 게 최종 목표였지.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했냐면은 x에 대한 항들을 다 좌변으로 옮기고 숫자에 대한 항들을 우변으로 옮겨서 첫 번째 ax는 b꼴로 먼저 만들고 여기서 a는 나눠질 거니까 그리고 x는 살아 있어야 되니까 0이 아니어야겠지. 음. ax는 b꼴로 만들고 그다음에 양변에 a를 나눠서 x는 숫자의 꼴로 만들어 준다. 이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 봤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걸 왜 했냐? 활용을 하려고 했던 거다. 활용을 할 때는 어떻게 순서대로 하라고요? 미지수 먼저 구하고 미지수 정하고 어, 미지수 정하고 그다음에 방정식 세워야겠지. 세웠으면 뭐 해야 돼? 위에 했던 방법들을 통해서 풀어야겠지. 그다음에 문제의 의도에 맞게 방정식을 잘 세웠는지 아니면 내가 방정식은 똑바로 풀었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들. 이게 중요했다. 근데 활용에서는 이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 문제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 올바로 이해해서 식을 세우는 거. 그치? 이거 연습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연습하고 내가 생각한 과정들이 맞는지 연습하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상식을 인지하고 있는 거.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 이 두 개가 활용에서는 중요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차 방정식에 문자와 식 단원 전체를 다 했는데 결국은 이거 하려고 한 거야. 활용하려고 앞에 그 모든 거, 다항식이란 것도 배우고 다항식을 예쁘게 나타내는 곱셈과 덧셈으로 연산을 통일해서 어, 다항식을 예쁘게 나타내는 방법들도 배웠고 방정식 푸는 방법도 배웠고 최종적으로 방정식을 조작을 하는 방법도 배웠는데 결국은 이거 하려고 실생활에서 활용하려고 한 거야. 문자식 단어는 결국은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지는 거고 음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아빠가 알려줄 거는 이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들을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